1960년 제4대 대통령과 5대 부통령을 뽑았던 3.15 선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꼽힙니다. 이승만 박사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고 이 박사의 유일한 보필자인 이기붕 선생을 부통령으로 내세우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선을 앞둔 자유당 정권은 여러 명을 한조로 묶어 서로 감시하며 투표하도록 하거나 아예 이승만 대통령 후보,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찍어둔 조작표를 미리 투표함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유당이 내린 비밀 지시사항에는 이렇게 조작된 표를 투표 시작 10분 전에 넣으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개표 단계에서도 부정은 이어졌습니다. 선거관리인들은 야당 후보를 찍은 표가 나오면 피아노 치듯 지장을 찍어 무효표를 만들었고, 야당 후보자를 찍은 표 뭉치가 나오면 그 맨 위와 아래에 여당 후보를 찍은 표를 끼워 넣어 몽땅 여당 표로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 직을 사임할 것이며, 이 일을 계기로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신인 중앙선거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사건은 또 터졌습니다. 1967년 6월 8일 총선, 이미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3선 개헌을 꿈꿨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나라 국정을 맡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조국 근대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어 개헌선을 넘겨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선거법 시행령을 뜯어 고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지역 개발을 약속했고 금품이 살포됐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유권자들이 공화당 당원이나 공무원에게 여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는 공개 투표가 이뤄진 것도 있었고, 괴한이 투표소에 난입해 야당 참관인을 몰아내고 투표함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 더미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당인 공화당은 129석을 얻어 개헌선을 넘겼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제도가 강화된 건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어진 개헌 이후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좀 이제 최대한 보장한 쪽으로 아마 특히 60 개헌 이후에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여야 모든 당들이 함께 선거 관리, 특히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이후 부정선거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와 결합해 음모론으로 변신했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대선 101일 전만 해도 여론조사 3위였던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1위를 지켜오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락을 가른 건 57만 980표였습니다.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저를 반대하신 분까지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으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전자개표 조작 음모론을 들고 나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요구입니다. 결국 전국 244개 개표구 가운데 80개 개표구 1,104만 9,311장에 대해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후보 득표는 816표 줄고 이회창 후보는 88표 느는 데 그쳤습니다.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전자개표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른바 K값. 투표지 분류기가 판독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박근혜 후보 쪽에 지나치게 많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분류표는 100만 표 정도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표를 미분류로 토해내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SNS에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며 이런 의혹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분류표는 기표할 때 상대적으로 실수가 잦은 고령 유권자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 후보 지지표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찍을 때 중간 라인에 걸치거나 바깥쪽 라인에 걸치거나 이렇게 애매하게 찍힌 게 미분류표가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미분류표를 발생시키겠어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높다. 투표용지 분류기는 외부망과 연결돼 있지 않아 원격 해킹도 불가능한 데다 무엇보다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는 일일이 수검표를 통해 최종 확인을 거칩니다. 전자개표 시스템은 보조도구로 쓰는 것이고 수개표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약점들 여러 개를 모아서 해킹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수개표하는 사람들, 참관인들까지도 전부 다 매수를 해야 개표 조작이 가능합니다. 김 씨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스트레이트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일단 내가 음모론자가 맞고 사실은 모든 추론은 입증되기 전까지 음모론이에요.